메가 스페셜 1 전 세계 연봉킹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지금 소개할 연봉킹 주인공은요, 배우입니다. 달달 로맨스 앤 먹방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부터 언제나 봄날 등을 섭렵한 안방 극장계 시리스킬러입니다. 이 귀하신 분의 출연료는 일당 100만 원입니다. 한 달 수입을요, 무려 1000만 원까지 찍어본 분입니다. 저분? 예, 저 아유, 귀여워. 바라 씨, 내가 분명히 구두 물어뜯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거의 대화하는 것 같아. 어머. 저 문 닫는 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삐진 거야? 자, 이 연기견의 이름은 바라입니다. 올해 나이 10살의 포메라이언인데요. 어엿한 8년 차 베테랑 연기견입니다. 진짜 연기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시킨 대로 이렇게 잘하는지. 저 정도는 연기력이면 정말 네. 연기력 타고난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상 줘야 됩니다. 이름처럼 바라보기 되죠. 바라만 보게 됩니다. 바라보니까 또 K본부 1박 2일에서 활약한 상근이 있었죠. 네. 국민견이었거든요.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국내에서 개 최초로 발도장을 찍어준 팬 사인회까지 열었을 정도 기억나거든요. 자, 예능에서 뭐 상근이, 연기견은 바라가 있는 것이죠. 바라가 드라마 출연 당시에 시청자들은요, 강아지 탈을 쓰고 연기하는 송강호가 아니냐, CG 아니냐, 뭔 강아지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 라며 바라 CG설이 제기될 정도로 명연기를 선보인 바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기견 바라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엔진을 덜 내는 천재 연기견이지만요, 과거에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고 물건을 막 물어뜯고 다니는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생활 습관을 교정받은 뒤 비로소 안방극장을 사로잡는 연기의 신으로 개과천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개과천선. 야, 개괄천선 어떻게 딱 맞네. 딱 맞죠? 바라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명품 연기만큼 명품 몸값을 자랑하는 바라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엔 미국 뉴욕에서 잘 나가는 남성복 모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CG 아니에요. 합성 아니에요? 진짜 입고 찍었나? 자, 일명 맨스웨어 독이라 불리는 시바견 보디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보디는 남성복 전문 모델인데 패션업계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요. 보디가 모델이 된 사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봄 어느 주말 오후 보디와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주인 예나와 데이빗 부부는 문득 우리 심심한데 보디랑 재밌는 사진 찍어볼까?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 옷을 입혀서 한번 찍어볼까? 재미삼아서 보디에게 사람 옷을 코디해서 사진을 찍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려견들이랑 외출할 때 옷 입히려고 하면은 어색하게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보디는 세상 얌전해집니다. 그럴 수 있나? 내 옷이냐. 게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렌즈를 응시하더니 포즈를 취하는 느낌처럼 자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타고났네. 타고났어. 마치 전문 모델 같았던 보디의 사진을 SNS에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막 쏟아졌고요. 심지어 업로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 유명 남성 패션 잡지 G사에서 화보 촬영 제의까지 딱! 이후에 스타덤에 오른 모델 보디는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개, 일명 개셔니스타로 떠오르며 수십여 개의 유명 브랜드에서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정말 슈퍼스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한 게 모델 보디의 몸값은 대체 얼마나? 보디의 평균 1년 수입은 무려 하나로 약 2억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기자님 한 잔 하세요. 예. 일단 들이키세요. 예. 자, 그래서 보디의 엄마 아빠는 다니던 직장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만두고 현재는 보디의 전담 매니저이자 포토그래퍼 겸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이게 약간 예. 이거 실화 맞죠? 싫어합니다. 네. 자, 연예계 핫셀럽 겸 변생 역전을 이룬 우리 댕댕이들의 미래는 아주 밝게 자신 있게 영국 왕실이 모셔가는 귀한 모모. 발차기, 호신술 섭렵, 납치범에게 헤드락 걸기, 추격을 피해 고개 운전하기 등등 영국인이 모든 것을 마스터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디가드. 틀렸습니다. 보디가드를 방불케 하는 이 직업은요, 바로 현실판 메리 포핀스, 유모입니다. 에헤? 유모가 격투기를? 네.
아니 어떤 애기길래 격투기까지 해야 돼? 영국에선 이래야 돼요. 아니 보디가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유모가? 그렇죠. 그럼 고스펙 유모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일명 슈퍼 유모라 불리며 영국 왕실에서 모셔간 마리아 보렐로는요.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 비 자녀들의 유모인데요. 먼저 그녀의 화려한 스펙들을 들여다보면 영국 128년 전통의 유모 사관학교 출신인 그녀는 기저귀 갈기, 아픈 아이 돌보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 등 기본적인 육아 지식 마스터는 기본이고요. 아이를 테러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도 섭렵, 고강도 훈련과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교양, 역사, 철학 등 기본 소양도 퍼펙트하게 갖췄고요. 메리 포핀스가 아니라 제임스 본드네요. 그렇죠. 그죠? 네. 유모 사관학교의 우등생인 마리아는요. 졸업 후에 영국 상류층에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아 상류층 자제들의 슈퍼 유모로 대활약했는데요. 2014년에는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 비의 첫째 아들 조지 왕자의 유모로 발탁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게 연봉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보렐로 씨는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게요. 이 마리아의 연봉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 7만 5천 파운드, 한화로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소죠. 최소입니다. 근데 뭐 저 정도 능력을 갖추신 분이니까 연봉도 높을 수밖에 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인센티브도 있겠지. 근데 진짜 고소득이긴 하네요. 현재 유모 마리아는 영국 런던의 켄싱턴 왕궁에서 윌리엄 왕세손 내외와 함께 거주하며 첫째 조지 왕자뿐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 퍼펙트하게 케어. 진짜? 그래서 매년 왕실의 가족 여행도 함께하고요. 왕실 행사에 동행하며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일각에선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혹시라도 마리아가 그만두면 어쩌나 고민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그만둘까 봐 걱정할 정도로. 그렇죠. 연봉 협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만두시기 무서울 정도면 더 많이 드려야죠. 대타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무패 복서를 지키는 강한 사람들? 50전 전승의 무패 복서. 살아있는 전설. 메이웨더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메이웨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패 복서 메이웨더를 지키는 보디가드입니다. 메이웨더를 뭐하러 지켜? 내가 잘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해. 메이웨더의 보디가드는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무려 9명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세계 최고의 복서를 경호할까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좀 경우가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메이웨더 보디가드의 클래스입니다. 진짜 많다. 이들은 평균 키가 2m입니다. 평균이. 체중은 150kg을 거뜬히 넘습니다. 예, 근데 약간 이 사진의 결론만 내자면 메이웨더 의문의 1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제는 이제 앞이 안 보여. 피 안 보여. 우리 스위치 덤벼도 뭐 한 명 뭐 스크래치나 날까 모르겠습니다. 저런 비주얼이면 덤빌 생각을 못하지. 그렇죠. 전 피하겠습니다. 누가 달려들겠어. 이 보디가드들은 전직 종합 격투기 선수, 프로 복서, 미군 특수부대 요원 등 세상 상남자로 구성된 최정예 보디가드들인데요. 등치만 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정말 그 리가 없죠. 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메이웨더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꼭 명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째, 메이웨더의 안전, 생명, 자산은 무조건 지킨다. 둘째,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한다. 셋째, 메이웨더의 비즈니스 사업 내용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이들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일명 TMT로 불리는 이들의 연봉은요. 한화로 1인당 약 1억 7천만 원. 여기에 메이웨더의 행사 경호를 맡게 되면 인당 약 300만 원을 더 추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가 킹스톤인데요. 메이웨더가 쇼핑할 때 경호를 하면은 자네 뭐야 손목이 좀 허전해 보이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보디가드에게 다이아몬드가 딱 박힌 시계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자 보디가드들의 휴가를 무려 3개 일주로 시켜줍니다. 이 정도면 메이웨더 털끝만 거슬리면 가만두지 않지. 작살이 나겠네요. 우리 형님인데. 게다가 오늘 고생했으니까 퇴근할 때 내 8번째 슈퍼카 타고 가. 자신의 슈퍼카 이용권까지 제공한다는 메이웨더. 야 저기 취직하고 싶겠네요. 네. 그 이메일 주소 찾고 계신 거 아니죠, 한 기자님? 몸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가려면.
아, 하긴 뭐 이메일 주소 안다고 해서 우리 받아주겠어요. 레주메 잘 보내면 또 레주메 잘 보내면 서류 면접이라도 통과할지 어떻게 알아? 귀엽네 하면서. 축구사에서 레전드 몸값 찍은 모모. 세계 3대 축구리그 중에 하나죠. 2017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한 남자의 스카우트 소식이 축구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냐? 당시 스카우트의 조건이요. 연간 약 50만 파운드, 단어로 약 7억 2천만 원. 그것도 노세금, 비과세.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카우트가 됐는데요. 뭔데?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지? 그는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심판 마크 클라텐버그였습니다. 아 저분 야, 심판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 자, 파격 조건에 스카우트된 심판 마크. 그는 2004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심판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약 2년 만인 2006년경 국제축구연맹의 국제심판으로 승격이 됐는데요. 날카로운 판단력과 정확한 판정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주심으로 사랑받은 그. 그래서 빅매치 전문 심판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요. 2016년 유럽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등 굵직한 경기들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엔 축구인들의 축제 글로브 사커 어워즈에서 최고의 심판의 선정, 한 해 연봉만 기본급 기준 단어로 약 1억 7천만 원을 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심판으로 등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요. 탑 심판이 된 마크의 또 다른 행보가 이어졌으니 그게 바로 7억 2천만 원의 연봉을 계약한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협회 심판장이었습니다. 스카우트된 이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심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스타 심판인 마크를 영입한 거라고 하는데요. 야, 오일머니가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에게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마크는요. 또 다른 활동 중입니다. 지금은 중국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논평을 하고 기고문을 작성하는 등 여전히 축구계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연봉을 제친 모모모. 자, 두 기자님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 내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입니다. 사장. 우리나라에선 네. 대표이사의 보디가드. 오늘 배웠어. 뭐 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국내 K자동차사가 공지한 2018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8년도 K자동차사의 대표이사 연봉은 10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이사보다 연봉이 4,900만 원이나 더 높은 사람이 회사 안에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지? 2018년 당시 K자동차사 테헤란로 지점에서 근무한 판매왕 박광주 영업부장님이셨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이렇구나. 멋있다. 영업킹이구나. 네. 자, 이 연봉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K자동차사에서는요, 기본급의 플러스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차량 판매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럼 한 대라도 더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겠네. 뭐 근데 이해할 저 말씀 멋있다. 아시겠죠? 근데 박광주 부장님은 차를 몇 대를 판매했길래 지금 대표이사보다 연봉이 높아요? 1994년도에 입사 이후 박광주 부장의 1년 평균 신차 판매량은 무려 330여 대. 에? 한 명이? 아, 근데 차를 하루에 한 대를 팔아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지난 2018년 2월 그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사원 최초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 그래서요, K자동차사에서 8,000대 이상의 자동차 판매를 달성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타이틀 그레이트 마스터를 개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라도 해 안 나가시죠. 자동차 영업계에서 진짜로 해외 브랜드들에서 진짜 잘 나가는 국내 브랜드의 영업사원들을 모셔간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저런 게 있었던 거야, 뭔가가. 그래. 그러니까 8,000대인데 무슨 이상을 주라고. 만 되면 이제 슈퍼 울트라 뭐 그레이트 마스터 오브 킹 뭐 이렇게. 참고로 2018년 연말에는 누적 판매 10,000대를 달성했다. 또 했네, 드디어 만대. 울트라 슈퍼 마스터 킹. 울트라 슈퍼 마스터 아이언맨 킹. 다 나오는 썰. 거죠, 이제. 예. 썰. 썰팍 광주. 그만도 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광주 부장님만의 영업 비결. 너무너무 궁금해요. 바로 성실함과 진실. 아유, 박광주 부장님 그거 참
아, 그거 누가 몰라요. 그래, 결론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뻔한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과거 박광주 부장은요. 차 한 대를 팔기 위해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한 고객이 오지 않자 그 자리에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신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객분이 네. 교통사고를 하셨대요. 어머머머. 그래서 새벽이 돼서 연락이 닿았던 건데요. 새벽까지 본인을 기다려준 무한 신뢰가 생긴 고객은 그 새벽에 박광주 부장님과 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멋진 분이네. 자, 그에게는 1994년 입사 당시부터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요. 10을 벌면 5는 다시 고객분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는 지도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국가 정상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에서 전 세계 국가 수반 연봉을 조사했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봉의 4배, 그리고 2위에 랭크된 홍콩의 캐릴람 행정수반의 연봉과도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위랑 3배 차이. 네. 전 세계 국가 정상들 중에 연봉으로 탑 찍은 주인공, 바로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입니다. 아, 진짜? 2019년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의 연봉은 한화로 약 19억 원. 거의 기업 CEO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나 높은 연봉을 받는 걸까요? 싱가포르는 공무원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연봉이 싱가포르 내 고소득 5%에 들 정도입니다. 그럼 대체 왜냐? 바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많이 주는구나. 그렇죠. 뭐 높은 연봉을 받는 만큼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뭐 더욱더 청렴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1993년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은행장, 변호사, CEO 등 고소득 직업군의 평균 연봉에 준하도록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 그래서 싱가포르 내 최고 공무원인 리셴룽 총리가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리셴룽 총리는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은 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사회적 윤활유를 주고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영 리치 마에스트로. 빈 신년음악회 최연소 지휘자. 슈퍼볼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최초의 클래식 음악가. 와. 누구지? 누구지? 바로 클래식의 탑 마에스트로.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입니다. 자, 두다멜은요 1981년생, 네, 39으로 지휘계에서는 소위 햇병아리라고 불릴 만큼 어린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 처음 보셨어요, 두 분? 나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나라 방송이요? 그래요? 저는 뭐 너무 팬이죠. 너무 팬이죠. 아,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왜 지휘가 이제 다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감성을 넣어요. 지휘 감성 없는, 안 넣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난 느껴졌어. 미국 연방 국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6년, 2017년 시즌 미국 지휘자들의 평균 연봉이 한화로 약 7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같은 시즌에 구스타보 두다멜의 연봉은 약 한화로 35억. 야, 35억?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뭘 다르게 한 거예요? 아니, 자. 2배도 놀랍잖아. 자, 이게 탑 오브 탑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의 클래스입니다. 참고로요. 바이올린, 비올라, 플룻, 트럼펫 등 여러 악기가 어울려 웅장한 울림을 자아내는 오케스트라는요.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곡이라도 해석이 천차만별, 전혀 다른 음악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지휘자들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그만의 스페셜함 때문입니다. 이 곡은 후기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의 교향곡 1번 4악장인데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단원들에게 세세하게 주문을 하는 두다멜의 열정으로 기백이 넘치는 두다멜표 말러 교향곡이 탄생하게 했던 겁니다. 거의 연기를 하시네. 그리고 두다멜 지휘만의 또 다른 스페셜. 악기가 아무리 많아도 거칠지 않고 투명한 색채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다 그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에서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함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자가 된 두다멜. 현재 그는 101년 전통의 LA 필하모닉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두다멜에게 또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빈민가에서 피어난 기적. 그래요? 음악을 통해 느꼈던 마법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베네수엘라 출신인 두다멜은 10살 무렵 빈민층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를 통해 음악의 매력에 반해 지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감동적이다. 참고로 이 엘 시스테마는 저희 프리한 식구에서 아이템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한국 방송이 프리한 식구예요. 아, 그지? 네. 그래,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았어. 여기서 본 거야,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화낼 자격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는 DJ는 클럽, 페스티벌, 무대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손짓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용광로로 만드는 분들이 있죠. 바로 DJ. 어우, 진짜 옛날 DJ 된 거야. 신당동이야? 소리함이에요? 아, 정말 너무하네. 전 세계를 씹어먹는 최고 몸값의 DJ는 과연 누굴까요? 알렉스 폴과 듀오 태거트, 미국의 DJ 듀오 체인스모커스입니다. 이거 안 들으면은 힙하지 않죠. 네. 이건 기본입니다. 2014년 중독성 강한 비트의 싱글 셀피는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개 나라에서 플래티넘을 기록. 그리고 F경제 전문지에 따르면요, 2019년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DJ가 바로 체인스모커스였는데요.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4,600만 달러, 한화로 약 540억 원. 야, 대박. 아우, 정신이 없다. 하도 어걱거려가지고 오늘. 아우. 걸어다니는 거의 기업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중소기업도 아니야, 이거는. 그 대기업이요? 거의.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장난 아니죠? 네. EDM 영역을 넘어서 미국 팝씬까지 장악한 체인스모커스. 그리고 일렉트로닉뿐만 아니라 인디, 팝, 힙합 등 장르 초월에 이어 DJ로는 드물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체인스모커스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했고요. 이 노래. 이거 이 노래. 빠밥. 빠밥. 감미로운 멜로디에 팝스타 할씨가 피처링에 참여해 EDM과 팝의 경계를 허문 곡 클로저는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12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DJ의 킹스타답게 체인스모커스는 DJ들의 꿈의 무대, UMB의 본고장 마이애미의 무대에 2년 연속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는 등 슈퍼스타 DJ임을 증명했습니다. 와.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들을 두고 DJ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체인스모커스라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체인스모커스가 2017년에는 BTS의 곡이죠. 베스트 오브 미를 공동 작업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독 공연할 때 BTS가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최고가 최고를 만났네요. 지난 2019년 인터넷 방송인 팟캐스트 사상 최고의 수입인 한화로 약 354억 원의 수입을 올린 스타. 바로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UFC 해설위원인 조 로건. 얼굴 기억나시나요? 오! 저분 맨날 링에 올라오는 분이잖아요. 인터뷰하는 분이잖아. 그렇죠. 조 로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과거 UFC 선수이자 리포터로 활약한 경력을 살려 2002년 UFC 해설위원으로 변신했는데요. 중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다 하면 거침없이 심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네요 라며 아주 거침없이 독설을 날립니다. 직설가죠. 그리고 그 입담 포텐이 터진 곳이 바로 팟캐스트인데요. 자, 그런데 이 팟캐스트에 출연한 분들 아주 엄청납니다. Wouldn't you feel 로다주? no? They go through a few semi-lackluster Avengers movies without you. Ready for this? I'm ready. Here's the scene. There's a moment where the world's fate is at stake and they realize they need a super genius. And then they figure out how to restart that time machine. 그리고 조 로건은 UFC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영화계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정치계 인사들까지도 너도 나도 출연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는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앤드류 양, 톨시 게버그,
버니 샌더스까지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You know, President. 야, 경선 상위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서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그 인터넷 방송 스케일이 아닙니다. 이 수익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 팟캐스트가 이렇게 수익이 날 줄 몰랐는데. 자, 수익을 뭐 생각을 해봅시다. 2019년 월 다운로드 횟수 1억 9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당당히 세계 1위의 팟캐스터로 등극한 조 로건. 대박. 그가 팟캐스트 한 해당 얻는 수익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인 피셜로는 약 7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9천만 원으로 추측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의 한 종합격투기 전문지에서 밝힌 UFC 선수들의 대전료, 화이트머니는요. 평균 약 4만 7천 달러, 한화로 약 5,32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UFC계에서 링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보다 몸값이 2배나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보다 2배가 높다고? 세계의 대결이 벌어질 때마다 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바로 링 아나운서계의 살아있는 전설 마이클 버퍼입니다. 경력 38년 차의 베테랑으로 링 아나운서계의 원톱인 그가 링에 올라설 때마다 받는 돈이 무려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1억 2천만 원을 받는다고? 두 분 다 이제 이름은 모르지만 사진은 보자마자 알잖아요. 저는 목소리도 알아, 나는. 목소리도 알죠. 약간 허스키하면서. 맞아. 쫙 꽂히잖아. 제가 마이클 버퍼의 영상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진짜 일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하. 경기 시작 전에 선수 소개 2분 30초, 경기 종료 후에 우승 선수 발표 50초. 자, 이렇게 버퍼가 링 위에 있는 시간은 단 3분 20초입니다. 3분 20초에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죠. 오늘 나온 분 중에 가성비 1등 아닐까? 그지? 1등이죠. 시급이 20억이십니다. 이분은 저 시급으로 말하면 안 되고 분급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3분이니까 시급을 따지면 20배잖아. 분급 3천만 원입니다. 대박이네. 1분에 3천만 원 번다고? 그렇죠. 1분에 3천만 원.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버퍼가 버는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를 스타덤에 띄운 게 있죠. 프로복싱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멘트. 이거? Ready to rumble? 그렇죠. Let's get ready to rumble!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Ready to rumble.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는 이거는 옛날부터 뻔뻔한 사람 다 알아요. 여기서도 열광적인 이 멘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수선한 장내 분위기에도 마이클 버퍼의 이 한마디면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이 황금알을 낳는 멘트를 만들게 된 계기.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링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버퍼는요. 그래! 나만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거야. 긴 고민 끝에 결국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만든 거죠. 이후에 이 멘트가 유행을 타자 1992년에 상표 등록을 합니다. 뭘 좀 아는 분이네. 이후 버퍼는 이 멘트의 사용료로만 4,800억 원이라는 억억 소리가 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연봉을 받는 운전수는? 자,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운전수를 취재했습니다. 그 대통령 뭐 이렇게 경호 차량. 아, 레이서겠지, 레이서. 레이서? 이세찬 씨. 무슨 소리예요? 한민관 씨? 아니에요. 누구요? 세계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그의 정체는 바로 루이스 해밀턴, 바로 2019 F1 월드 챔피언입니다. 이분은요, 일단 그의 연봉부터 공개하면 한화로 약 620억 원입니다. 아이고야. 매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F1은요, 세계 스포츠 대회와 세계 축구 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 만큼 2018년 기준 이 F1의 매출액은 무려 약 18억 달러, 2조 1,700억 원에 달합니다. 2조? 2조. 일명 머니게임이라 불리는 F1에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최고 연봉을 받는 이유. 2008년 F1 역대 최연소 월드 챔피언에 등극, 그리고 2017년에는 은퇴한 전설의 레이서 미하엘 슈마허가 보유한 폴 포지션 68회 기록까지 경신했다고 합니다. 정말 넘사벽 그 자체인 해밀턴. 자신만의 남다른 드라이빙,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집념이 공격적인 드라이빙으로 나타나서 아주 스릴 있는 경기를 선사합니다. 오우, 야, 스트라이더보다 재밌는데? 아니 근데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스포츠잖아요. 저속도로 달리다가 뭐 사고라도 나면은 이거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머신 안에는 안전을 위한 장비가 거의 최소화입니다. 왜냐면 이걸 무거우니까. 드러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거의 위험하다고 봐야죠.
2019년 시즌에서 19차례 대회 가운데 무려 10승을 거두며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는데요. 이는 해밀턴 개인 통산 6번째 챔피언 등극으로요. 대선배 슈마허의 7회 챔프 기록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독보적인 성적의 비결이 무엇이냐? 아, 저는 결코 제 천재성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천재라는 찬사에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해밀턴. 그는 노력하고 매일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슈머 저 기록도 깨지겠어요. 바짝 추격하고 뭐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뭐 살아있는 어떤 신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스페셜 원 루이스 해밀턴의 질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스토블리그의 주인공입니다. 야구에서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 비시즌을 뜻하는 스토블리그. 뭐 이번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지난 겨울 메이저리그 스토블리그를 뜨겁다 못해 살이 디일 정도로 달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러스. 이분이 아직도? 그럼요. 저분 박찬호 때. 아직도 한다고? 지난 메이저리그 오프시즌 중 자유계약 시장 FA 시장에서 성사된 계약 총액은 약 20억 달러였는데요. 이 중 보라스가 성사시킨 계약 총액이 단어로 약 1조 2천억 원. 이번 스토블리그의 50% 이상을 혼자 하셨네요. 절반 이상은 본인이 혼자 다 했어요. 특히 최강 투수 게리콜 선수와 뉴욕 양키스와의 계약을요. 투수 역대 최고 금액 약 3,900억 원에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에게도 자그마치 8천만 달러, 약 960억 원의 계약을 선사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스캇 보러스의 수입료는 얼마일까? 그래 궁금하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스캇 보러스가 받은 수입료는 한화 약 63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미국의 한 매체는 보러스가 지난 겨울 체결한 계약 수수료를 3에서 5라고 치고 계산을 하더라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겠네. 근데 저런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제2의 또 보너스를 꿈꾸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알려드릴까요? 네네. 성실과 진실. 아, 그걸 몰랐어요. 아까 박 부장님 나 되게 말씀하신 불성실하거든요. 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업계 넘버원 슈퍼 에이전트 보러스만의 협상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종 통계 기록을 수집해 고객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하기로 유명한데요. 2019년 9월 당시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와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보러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선전포고. 당시 류현진 선수가 어깨 부상을 입었던 데다 32살에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요. 메이저리그 데뷔 후 742이닝밖에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나이를 26살에서 27살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게다가 2019년 12월에는요. 2016년부터 구단 승률이 5할을 넘지 못하고 있군요. 지난 시즌 14승 5패를 기록한 류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단점과 전략을 파악한 뒤 결국 류현진 선수와의 장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대형 계약을 안겨주는 천사라고 불리는 보러스입니다. 반면 구단들은요, 보러스가 특급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일명 악마의 에이전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타급 플레이어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악마라고 해서 상대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최고 연봉을 받는 톱 MC는 이번 특종을 준비하면서요. 원래 레리 킹이 롤 모델이었는데 이분도 추가를 하게 됩니다. F경제 전문지에서 2019 전 세계에서 최고 소득을 올린 방송 진행자를 발표했는데요. 1위 선정된 스타는 바로 심리학자 필 매크로였습니다. 저 얼굴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는데 네. 우리가 아는 그 정말 대단한 쇼의 진행자라고 보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 인시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보다 이분이 더 많이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외란 거예요, 나는. 자, 필 매크로로 말할 것 같으면요. 현재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데일리 토크쇼, 닥터 필 쇼를 비롯해가지고요. 과학 수사 드라마, 연예 시사 프로그램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더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난 2019년 필 매크로가 벌어들인 수입은요. 9,500만 달러, 한화로 1,10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몇 위 MC가. 이상 보니까 이제 좀 무감각해지네요. 그래도 1,000억 넘는 건 좀 오지 않아요? 네. 인생에 1,000억을 버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 사람이 1년에 1,000억 버는 거예요? 그렇죠. 출연료로만. 게다가 필매크로는 단순 출연료뿐 아니라 진행 중인 프로그램 광고 수익의 약 50%를 받는 계약도 별도로 체결합니다. 닥터 필쇼 광고 수익으로만요 5천만 달러, 약 58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대체 비결이 뭐예요? 아, 난 정말 배우고 싶다, 이거. 그가 이렇게 억억 소리 나는 출연료를 받는 이유, 평범한 연예인 토크쇼가 아니거든요. 자, 애칭 닥터 필로 불리는 그는요. 심리학자답게 출연자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때로는 솔루션까지 전문 코칭을 해줍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의 이혼 상담부터 10대 청소년들의 학업 문제까지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 닥터 필 쇼를 애청하는 시청자만 무려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맨날 뼈 때리는 전기자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저는 맨날 아픈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상처를 보듬어줘도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때리는 게 나아요. 내가 뭐 형 괜찮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네. 예. 약 올리는 것 같을 것 같아. 전 닥터 패입니다. 닥터 패. 닥터 패. 예.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배우는? 지난해 전 세계 스타들 중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스타는 과연 누굴까요? 참고로 이 스타가 1년 동안 번 수익이 무려 1,07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탐 크루즈. 아니 로봇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이요. 그 사람 그냥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자,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 탐 크루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땡! 2019년 F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연봉 킹 배우는 근육미 뿜뿜하는 할리우드 스타 드웨인 존슨입니다. The Rock. 존슨. 아, 그러네. 놓쳤네. 왜 이 사람을 생각 못했을까? 미국의 마동석 아닙니까? 아. 과연 그가 어떻게 몸값 1위가 되었느냐? 이 드웨인 존슨은 90년대 초반 미식 축구 선수로 활동할 당시만 해도 약 250달러, 우리 돈으로 30여만 원의 주급을 받았고요. 1996년 프로레슬러 더 락으로 데뷔한 이후 프로레슬링계의 슈퍼스타로서 또 잘 나갔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몇 해 뒤 배우로 확 전향을 했습니다. 그 레슬러로도 사실 최고였고 그럼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 배우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2002년 첫 주연작 스컬피언 킹에 출연했을 당시 이때부터 연봉 킹의 스멜이 솔솔 풍겼습니다. 저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름까지 워낙 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받은 출연료는 무려 한화로 약 60억 원으로요. 첫 주연작 출연료 수익 최고 기록을 세워 기네스 북에도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2의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평을 받으며 배우로 승승장구한 드웨인 존슨. 2013년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지아이조 2에 출연해 약 164억 원의 출연료를 기록. 2013년 F경제 전문지 선정 전 세계 돈 많이 버는 스타 1위를 딱 차지. 날이 갈수록 몸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프로레슬러로 이제 정점을 찍었던 분이 배우로 갔을 때 약간 에이 되겠어. 에이 뭐 레슬러나 뭘 배우까지 이런 시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헐크 호건도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맞아. 그냥 코믹 캐릭터로 끝나버렸거든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네. 또 몸은 되지만 연기력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드웨인 존슨은 그걸 해낸 겁니다. 대단하다. 드웨인 존슨의 몸값이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를 캐스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궁금하시죠? 2012년 드웨인 존슨이 출연한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의 브래드 페이튼 감독은요. 그는 100만 달러짜리 근육과 10억 달러의 미소를 가지고 있죠.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티켓 파워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2017년 개봉한 영화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약 1조 5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 영화로? 그렇습니다. 흥행이 되는 보증 수표인 겁니다. 줄만하네요. 진짜 이제 최고의 배우가 되셨군요. 웬일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이제는 배우 드웨인 존슨. 과연 올해에도 몸값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메가 스페셜 1 전 세계 연봉킹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2019년 12월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했는데요. 운동선수, 교사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직업이 바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제 장래의 희망도 성공한 크리에이터입니다. 잘하려면 자, 그렇다면 누구나 꿈꾸는 너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10대 크리에이터 1위, 키즈 채널 1위 아니고요. 너튜브 전체 수입 1위의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에 사는 우리 나이로 10살 꼬마 라이언 카지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너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라이언은요. Okay, what you want today? What toy you want today? What 2015년 한 장난감 가게에서 5살 라이언이 장난감을 고르는 영상이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6년차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현재 라이언 채널의 구독자는 약 2,400만 명. 게다가 누적 조회수는 무려 35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2,400만 명이면 웬만한 유럽 나라 몇 개 인구 합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거죠. 영유아들의 취향을 저격한 라이언 채널의 포인트, 일명 꼬마 장난감 리뷰어 라이언은요. Giant eggs, press the red subscribe button. 2015년 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100대 이상의 자동차 장난감 리뷰로 초초초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 밖에도 거대한 슬라임, 자이언트 버블 볼 등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했죠. 그리고 라이언이 가족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평범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일상이라는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장난감 좋아하는 뭐 키덜트 수요도 있을 거고요. 저도 플라스틱 피규어 만들고 그 블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처럼 뭐 어른들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만 봐서는 저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Plastic potato. It was made for potato, so I think it's gonna.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 실험 등 교육용 콘텐츠를 추가해서요. 성장 중인 구독자 아이들의 눈높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도 사로잡았네요. 교육적으로도 하니까. 자, 이제 뭐 물어보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라이언은 얼마를 법니까? 사실 오늘 핵심이죠. 네. 그래서 너 얼마 버니? 이게 오늘 핵심인 건데. 자, 이 영상들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이언 카즈가 벌어들인 수익은 채널 수익만 약 2,600만 달러, 무려 3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2018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거라고 합니다. 돈 많으면 형님 아닙니까? 라이언 카즈 형님, 차빈이하고 저 합방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고품격 예술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토끼인가 본데? 아닌가? 뭐야, 쎄요? 자, 장난감 아니고요. 엄연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거 너무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라이언 카즈가 리뷰했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재질이 되게 고급져 보이는데요? 역시 좀 정 기자님 좀 품격이. 아, 그럼요. 라이언 카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예술 작품이에요. 높이 91cm, 얼굴 묘사 없이 당근 하나를 물고 있는 이 토끼는요.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된 아트로요. 작품명은 래빗입니다. 자, 지난해 5월 미국 한 경매에서 낙찰된 이 작품의 가격. 감히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약 9,100만 달러. 야. 단어로 약 1,080억 원입니다. 아우, 뭐야. 아니 이러면 이 정도면요 더락 형님도 1년을 꼬박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미술품 하나입니다. 네. 2018년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등극하게 한 작품 예술가의 초상의 낙찰가 약 1,020억 원을 경신한 기록입니다. 1,000억. 글쎄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아니, 뭐 사고 싶은 돈은 있어요? 아니요. 네. 있어도 뭐 좀 예. 아, 있어도 안 쓰겠다. 예술이라는 게 사실 돈으로 매기는 좀 그렇지만 예. 모든 사람이 평가할 때 저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지불한 거겠죠. 그래요. 당시 경매 관계에 따르면 이 래빗을 두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상징하는 완벽한 남자의 반대이자 조각의 종말을 나타냅니다. 라며 20세기 미술품 중 가장 상징적인 작품들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왕좌열은 스페셜 원은 누구냐? 바로 미국의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입니다. 소위 싸구려 작품, 유별난 예술을 뜻하는 키치 예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그. 그렇다면 쿤스가 살아있는 가장 비싼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을 했지만 마치 풍선을 매듭 지은 것 같은 약
3m 높이의 대형 강아지 조형물 벌룬독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거 저기 놀이공원에서 풍선 아저씨가 불어주는 거 그 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주시죠, 저거. 기본이죠, 저게. 쓱쓱쓱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예. 뽀덕뽀덕 소리 나고. 그 작품 세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반려동물, 놀이공원, 하트, 어린 시절 등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낙천주의를 상징화한 작품인 거고요. 그리고 6만여 송이의 꽃으로 장식한 약 13m 높이의 대형 강아지 조각물 퍼피는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동심을 선사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뭐 현대 미술을 잘 모르지만 미술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런 작품들은 좀 편하게 좀 좋네요.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네. 매 작품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프 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초월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예술 작품의 가치입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상상의 끝판왕 매우 기대가 됩니다.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본격 신세 한탄 유발 특종.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 리치 19위부터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16살 소년이 한순간에 한 방에 무려 36억 원을 획득하며 백만장자에 등극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복권이죠? 정말 로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 놀랍게도 복권이 아니라 대회 우승 상금이었습니다. 뭔 대회가 우승이 30억씩이나 해요? 자,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뉴욕의 한 스테디움에서 열린 3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대회. 자, 이 대회는요,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상금을 걸고 펼쳐진 대회로요. 10주간 펼쳐진 온라인 예선전에 무려 4천만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자, 이 중에서 단 100명만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4천만 명 중에 100명. 이때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만 2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대장전 끝에 99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300만 달러, 무려 3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한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아이디는 후가, 16살 소년 카일 기어스토프.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그는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마치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이게 10대 100이 아이가. 자, 대회 내내 브레이크 없는 공격을 보여준 카일 기어스토프. 자, 그 결과 World Champion Booga!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한편 이 대회 우승 상금으로 카일 기어스토프는 단박에 전 세계 e스포츠 상금 랭킹 11호 꽝총. 떡잎부터 게이머의 피가 흘렀던 기어스토프는 일찌감치 아예 진로를 e스포츠로 결정하고 미련 없이 자퇴를 선택. 그 뒤 집에서 많게는 하루에 14시간까지도 게임에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저 집은 이제 그래도 아무리 이 스포츠가 뭐 대세라고 해도 좀 반대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시죠? 자, 게임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거르면 이렇게 옆에서 밥부터 과일까지 먹여줬다고. 야, 이거 제대로 지원해 주셨네. 그리고 귀여운 게요. 아직 애는 애구나 싶었습니다. 자, 집이 필라델피아고 대회장은 뉴욕입니다. 차로 2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16살 아들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던 가족들은 대회장에 총출동. 자, 덕분에 온 가족이 저렇게 함께 영광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운동에 온 부모님이에요. 귀엽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귀엽다. 16살의 e스포츠계를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은 카일 기어스토프. 앞으로 써내려갈 뉴 레전드도 기대하겠습니다. 환경 영웅이 된 작은 거인.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매일같이 200명의 고객을 관리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CEO 라이언 히크만은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의 작업 현장에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 착해라. 저런 걸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말하시는 분이 CEO예요. 아, 저분이 CEO예요? 저분이 CEO예요. 자, 재활용 기업을 운영하는 라이언은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키즈 카페에 가야 될 것 같은 이 어린 꼬마가 대체
이런 개념찬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3살 때 우연히 아빠와 함께 재활용센터에 견학을 갔는데요. 작은 캔과 병을 돈으로 바꿔주고 재활용이 또 잘 돼야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 길이 내 길이야. 내가 이 일을 해야겠어. 이런 결심을 보자 3살 때요. 아, 설마. 그러니까 아빠가 견학을 어디로 데려갔느냐가 이래서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자, 동네 이웃들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달라고 부탁하면서부터 이웃 재활용 회사의 CEO로서 첫 단추를 끼우게 됐고요. 그 뒤 무려 7년간 한결같이 회사를 이끌어온 라이언. 자, 그리고 라이언이 요새 힘을 쏟고 있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라이언이 한 다큐멘터리에서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신음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아주 큰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재활용 권장 홍보 의료를 제작, 그 판매 수익금을 해양포유류센터에 기부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아니, 저 우리 라이언 사장님 얼굴을 보세요. 귀여운데 뭔가 연륜 있지 않아? 뭔가 여유가 있잖아. 표정이 애 표정이 아니에요. 애 표정은 아니에요. 자, 어때요? 저 사람은 형입니까 아닙니까? 형님입니다. 아, 그래요? 예. 7살인데? 아, 그럼요. 저 생각 자체가. 너무 위대하죠. What I'm doing keeps bottles and cans out of the ocean. I think more young people like me should start recycling. 당찬 사업가이자 진정한 환경운동가 라이언. 정말 저희 삼촌들이 리스펙합니다. 그래, 리스펙한다 진짜. 전 타고난 거예요, 저런 거. 대기업과 손잡은 15세 CEO. 갸륵한 효심이 쏘아올린 작은 이것으로 미국의 유명한 CEO 반열에 든 소년이 있습니다. 2010년 6살이었던 코리 나이브스. 자, 이 코리는요, 싱글맘인 엄마가 자신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매일 힘겹게 먼 거리를 다니는 걸 보고요. 고작 6살 나이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엄마에게 자동차를 사드려야겠어. 자, 그래서 6살 코리가 장사에 뛰어듭니다. 자, 일단 집 앞에 매대를 딱 설치. 그리고 코코아와 쿠키를 판매해보자. 그런데 좀 더 특별한 쿠키를 파는 거야. 뭔 특별한 쿠키가 있죠? 다 달잖아, 그냥. 바로 노슈가, 노인공 첨가물. 나보다 생각이 앞섰어. 나 다 달자라라고 그랬잖아. 안 단 걸로? 그렇습니다. 유기농 쿠키를 만들려고 한 거죠. 좋네. 유기농을 6살짜리가? 아, 이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좋아. 자, 그래서요, 엄마의 조언과 함께 건강한 쿠키 만들기 연구에 돌입. 장장 1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Made by Cory 웰빙 쿠키가 탄생. 이 쿠키가 유기농에 맛도 좋으니 입소문과 함께 날개도 친들 팔렸고요. 자,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쿠키 사업을 시작. 말도 안 돼. 온라인 쇼핑몰로 쿠키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저 사이트가 있네, 아예.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안 가져왔어요? 안 사왔어? 기사님? 뭐 하는 거예요? 키까지 짚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요? 아, 이거 먹어봐야 우리가 코리의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럼 뭘 대중성이 있는지. 아니, 이해는 쿠키를 하겠는데. 직구를 안 하실 건 뭘 직구 하실 거예요?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어엿한 CEO로서 TV 프로그램까지 출연했는데 이 방송에서 13살 CEO 코리는 엄마와 함께 개발한 유기농 쿠키 레시피를 선보이면서요. 쿠키 사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이 방송을 계기로 CEO 코리는요.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의 투자 계약 체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해 1년간 코리가 판매한 쿠키는 무려 약 5만 개 이상. 기업이네. 완전히 히트를 친 거죠. 그리고 미국 유명 백화점부터 보험사 등 대기업도 코리 내 단골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엄마를 위한 갸륵한 효심이 쏘아올린 쿠키로 뜻밖의 사업 DNA를 뿜뿜한 코리. 앞으로 더욱더 사업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메이크업은 내 운명. 지난 5월 생일을 맞은 태국의 12살 소녀 나타나는요. 클래스가 엄청난 생일 선물로 화제가 됐습니다. 소녀가 받은 생일 선물은 바로 BMB 세단. 저걸 선물로? 네, 저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좀 잘 사시나 보네. 자, 12살 소녀 나타난에게 고급 세단을 선물한 사람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나타난 본인입니다. 놀랍게도 셀프 생선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그럼요.
자, 이 12살 소녀 나타난의 정체. 너튜브 구독자는 29만 명, 얼굴책 팔로워가 94만 명에 달하는 SNS 스타입니다. 진짜? 소녀 나타난의 콘텐츠는 바로 뷰티 메이크업. เอาใจทุกคนเลยนะคะก็ถ้าใครชอบนะคะ 나타나는 능력을 제대로 인증해드리면요. 나타나는 11살이던 지난 2018년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에 하나인 런던 패션 위크에서 백스테이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연소로 참가했습니다. 진지하네, 진지해. 네. 그 애기들 장난이 아니네. 프로페셔널인데? 저분은 프로예요. 프로인데? 프로 중에서도 탑 클래스 아니야. 네. 자, 이 나타난의 메이크업 실력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소꿉놀이 장난감보다 유독 엄마 화장품을 좋아해서 엄마 따라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린애가 화장이라니 커서 뭐가 되려고 징그러워 애가 애다워야지 이런 악플도 수없이 많았답니다. 저는 아이한테 악플 다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마음이 나빠.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은 포기할 수 없었던 나타난. 7살 때부터 아예 전문 메이크업 학원에 등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메이크업 공부를 시작합니다. 남들 알파벳 배울 때 벌써부터 뛰어든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나타난의 직진, 드림 컴 트루의 안티 대신 응원하는 팬들이 늘면서 나타난 표 뷰티 노하우 영상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무려 188만 뷰를 기록한 메이크업 영상이 있는데요. 스피드 5분 메이크업. โอ้ตื่นเต้นไปค่ะ 진짜 대단하다. 프로페셔널하다. 이 여자분들한테 5분 메이크업 영상은 정말 필수죠, 필수. 꿀팁이에요, 꿀팁.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저렇게 눈썹까지. 와! 대단하다. โอเค 이후 나타나는 실력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뷰티 크리에이터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SNS와 각종 방송 출연으로 수입까지 쑥쑥! 멋있네. 정말 프로네. 악플까지 이겨내며 꿈을 이룬 나타난. 앞으로 더욱 전 세계적인 뷰티 여신이 돼주세요, 누나. ทุกคนเลยนะคะก็ถ้าใครชอบนะคะแล้วก็ 2015년 미국 유명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대의 등급. 전 세계 사업 성공 스토리를 강연하는 월드 클래스 CEO. 거기에 그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영화 제작까지. 이 엄청난 스펙의 주인공은 누구냐? Hello, my name is Mosiah Bridges and I'm the CEO of Mo's Brothers. 바로 올해 17살이 된 모지아 브리치스인데요. Damon John. 브리치스는 보타이 하나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대단하다. 꼬꼬마 시절부터 매우 애정했던 수트룩. 꼬마 패셔니스타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트의 완성은 보타이인데 왜 다 거기서 거기냐고. 패션이 자존심인 브리치스에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분이 있었으니 바로 재봉사 출신 바느질 만렙인 할머니. 그래서 곧바로 할머니께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법을 배운 브리지스. 언제 생각했을까? 그죠? 꽂힌 거예요, 저기. 어디 가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구나. 그냥 만들겠다는 생각은 쉽지 않아. 그 뒤 할머니의 오래된 꽃무늬 옷으로 만든 보타이부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컬러풀한 보타이까지 손수 제작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냥 내가 하려고 만든 건데 친구들이 너도 나도 달라고 더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그래, 이걸로 사업을 해보자. 대단하다. 처음엔 SNS를 통해 주문을 받다가 주문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2011년 9살이 됐을 땐 아예 자신의 이름을 내건 보타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29살에 사업을 시작해도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CEO라고 하죠. 29이 아니라 9살에 시작했네요. 초등학교 2학년이 CEO가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 미국의 투자 TV 프로그램 샤크탱크에 출연해 자신이 제작한 유니크한 보타이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귀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푸꾸의 CEO 데이먼 존. 제대로 만났네. 그 결과 브리치스의 사업 매출이 3배나 수직 상승. 회사 설립 이후 약 7년 동안 한화로 약 6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정말 의지가 뭔가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 브릿지스는 8년차 베테랑 사장님이 됐는데요. 브릿지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저분도 형님 인정합니다. 형님이네. 9살에 보타이 회사 CEO가 된 브릿지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패션은 나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It's a bow tie. 액세서리 헤어핀 하나로 성공 가도를 달린 10대입니다. 바로 가브리엘 굿윈. 아, 저 핀이 자기가 만든 건가 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앳돼 보이는데요. 12살 소녀 CEO. 그 위대한 탄생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2014년 7살 가브리엘은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이유는 악성 곱슬머리 때문이었죠. 그래서 가브리엘의 엄마가 SNS에 고충을 토로했는데 그런데 저희 집도 그래요. 머리 따가주는 것도 일이에요. 아유, 아침에 머리만 안 묶어줘도 일이 줄겠어요. 이 글을 본 가브리엘. 나 같은 곱슬머리가 많은데 왜 맞는 머리핀이 없을까?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소비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 가브리엘. 그 뒤 시중에 파는 여러 머리핀을 모조리 구해와서 장단점을 비교. 7전8기 정신으로 연구한 끝에 숱 많은 머리나 악성 곱슬도 문제가 없는 활처럼 휘는 이중 헤어핀 개발에 성공.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헤어핀의 탄생. 엄마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세상 간편한 이 머리핀. 가브리엘, 넌 모든 엄마들을 도왔단다. 고마워. 등등 후기 글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이후 2014년 7살의 나이에 아예 헤어 액세서리 회사까지 설립.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무려 10,000개가 넘는 판매고를 달성하며 5,3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어린 시절에는 그냥 불편하면 아유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러고 말지. 이거를 개선하거나 뭘 발명해가지고 남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겠다, 팔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CEO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헤어 액세서리 시장을 접수한 가브리엘. 그녀는 또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on't believe that you're too young to do anything. You're just too scared to do it. 세계가 감탄한 최연소 화가. 2011년 미국 언론의 극찬을 받은 한 화가의 전시회에서 그림 석 점이 각각 한화로 3,200만 원에 판매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그는 세계 최연소 화가. 화가의 정체, 그 나이는 4살. 진짜 4살이라고? 14살이어도 충격인데?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4살 꼬마 아일리타 앙드레. 앙드레는 생후 9개월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엄마 칼라 쉬니코바는 2009년 만 2살도 채 안 됐을 때 그린 딸 앙드레의 그림을 들고 멜버른의 한 갤러리를 찾았죠. 그런데 신인 화가 그림이라고요? 와우, gorgeous. 우리 갤러리에 걸고 싶어요. 그림에 반해 덜컥 갤러리에 걸기로 약속한 큐레이터. 과연 그 그림들이 무엇이냐? 말도 안 돼. 색감 죽이죠. 2살이 그랬다고? 꽤 강렬하네. 아니 어떻게 저 색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막 낙서한 건 아닌 것 같죠. 저건 낙서가 아니지. 자, 액션 페인팅의 선구자로 불리는 잭슨 폴록의 작품과 또 많이 닮아 있죠. 자, 그리고 또 앙드레 그림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색감을 연출하는 화풍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머. 어머머머머머. 장인의 손길이야. 직접 생각을 갖고 어머.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색깔을 뿌립니다. 그 뿌리려고 하는 장소들이 있네. 네. 미술계의 거장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죠. 라파엘처럼 그리는데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순수한 호기심이 묻어나는 앙드레의 과감한 표현 방식에 평단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고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예술가 협회 정식 회원이자 세계 최연소 프로 화가란 타이틀을 얻게 된 앙드레. 이후 뉴욕, 이탈리아, 파리, 홍콩, 러시아까지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었고요. 4살이 되던 해 2011년엔 현대미술의 산진 미국 뉴욕 첼시의 A 갤러리 첫 개인전 세계 신동을 개최. 그리고 2016년 뉴욕에서 다시 열린 전시회에서는 앙드레 그림 20넉 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완판, 대진을 기록. 정말 놀랍게도 어느덧 12살이 된 앙드레가 지금까지 판매한 그림은 약 1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색채 신동 아일리타 앙드레. 앙드레의 천재적인 감성은 또 어떤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줄까요? (2012년)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선정하는 빌보드 소셜 50에서 11위. 그리고 2013년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 21세 이하 인기 가수 라인업에 등극. 이 핫스타는요, 바로 너튜브 스타. 자, 올해 16살인 래퍼 매티비. 매티비가 처음 래퍼의 길로 들어선 나이가 고작 7살. 2010년 너튜브 채널에 저스틴 비버의 히트곡 이니미니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 동요만 부를 것 같은 이 앞니 2개 빠진 꼬마의 옹알옹알 힙합 스웩 충만한 모습. 묘하게 발음이 세네요. 예, 그게 수익이죠. 근데 귀여워요. 이 귀여운 옹알이 래퍼의 영상은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 뷰를 기록. 그 뒤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좋아해주자 제대로 재미 들린 매티비는 본격적으로 커버곡 뮤직비디오 자체 제작에 돌입했고요. I wanted the fame, but not the cover of Newsweek. Oh well, guess beggars can't be choosy. Wanted to receive. I wanted the dream, I prayed God would use me. Oh well, I guess rap can't be choosy. Wanted to receive attention from my music. Wanted to be an example, so excuse me. 그중에 특히 히트한 커버 영상은 미국의 인기 락밴드 짐 클래스 히어로즈의 히트곡 스테레오 하츠를 커버한 영상. 무려 2억 8천만 뷰를 기록합니다. If I was just another dusty record on the shelf, would you blow me off and play me like everybody else? Yes, you just scratch my back. Could you manage that? Like read it well, check it natty, I can handle that. Furthermore, I 나름 연출도 있어. 있어. 아니 자기식으로 해석을 다시 했는데 저 표정 봐. 아니 이런 연출을 어떻게 했지? 카메라 웍이랑 자리까지 다 정한 것 같은데? 뮤비를 똑같이 커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스토리와 연기 연출을 매티비 스타일로 아예 재탄생시켰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게다가 래퍼 특유의 허세 이런 거 없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착해요. 어릴 때부터 다은 증후군을 앓는 여동생도 살뜰히 챙기는 자상한 오빠미까지 뿜뿜하며 누나들을 심쿵하게 했습니다. Hug, kiss. 본인도 아직 교정 중이네요. 귀여워. 에휴, 착해라. 너무 귀엽다. 아유, 진짜 좋은 오빠다. 이렇게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매티비 너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요 1,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또 201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면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 2014년에는 자신의 인생사와 음악에 대한 소신을 담은 자서전 That's a Rap 또 출간. 그리고 2015년에는 드디어 자신의 첫 데뷔 앨범 Outside the Lines를 발매하기까지.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매티비의 총 자산은 약 36억 원대로 추측됩니다. 옹알이 래퍼에서 이젠 미국 인기 최고 래퍼 반열에 등극한 매티비.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이분 정말 누나로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그래요? 11살에 100억대 판매 계약권을 달성한 CEO, 위대한 최고 경영자입니다. 자, 미국에서 창업 신화로 불리는 미카엘라입니다. 현재 14살인 미카엘라는요, 미국 전역에 무려 500개가 넘는 점포를 경영 중인데요. 그녀가 판매하는 제품은 레모네이드. 저희 누님, 아니 미카엘라 대표님께서 레모네이드로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 바로 증조 할머니의 특급 레시피 덕분이었는데요. 자, 4살 때 우연히 벌에 쏘인 뒤 벌 공포증이 생긴 미카엘라. 자,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손녀의 벌 공포증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허니, 이 벌꿀을 넣어 만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줬던 겁니다. 증조 할머니표 허니, 이 레모네이드에 홀딱 빠진 미카엘라. 그런데 이 신세계를 모두가 맛봤으면 좋겠어. 미카엘라는 청소년 사업가들을 위한 한 행사에서 허니 레모네이드를 선보였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바로 그날 완판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레모네이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의 투자 TV 프로그램 샤크탱크에 출연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웰빙 허니 레모네이드를 홍보.
그리고 투자 설명도 아주 똑 부러졌습니다. 저희 레모네이드엔 제가 직접 양봉한 꿀을 넣었고요. 오메가3까지 풍부한 곡물, 아마씨까지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레모네이드죠. Helping me. 미카엘라의 당찬 설명에 심사위원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요. 투자자로부터 6만 달러, 한화로 약 7천만 원의 투자금까지 지원받는 데 성공. 자, 그 뒤에 미카엘라는 유기농 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 W마켓과 전격 계약 체결. 자, 그 결과 미국 전역의 55곳의 H마켓에 레모네이드 납품까지 성공. 무려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으로 약 120억 원이죠. 현재 미카엘라의 레모네이드는 미국에서 연간 약 36만 병 이상 판매되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레모네이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린 CEO의 달콤한 성공.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A사이트, 세계 최대 유통기업 W마트 등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베스트셀러에 등극. 무려 7,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졸리비. 졸리비? 자, 이 졸리비는 노설탕, 노색소, 충치 예방과 치석 제거 효과까지 있는 건강 사탕으로요. 사탕계의 혁신으로 떠올랐습니다. That's so good.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혁신적인 사탕이 7살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거 대기업 제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 7살짜리가 치석 제거하는 그 어떻게 알아요? 7살짜리라뇨? 이 사람이 지금 7살 느님께서 그럼요. 네, 어떻게 다른 치석 건 제거를 모르겠고, 하냐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나이 때 그분들께서 치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 아직 유치잖아요. 2012년 당시 7살이었던 엘리나 모스는 아빠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은행원으로부터 사탕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 엘리나, 치과 가는 거 싫지? 이거 먹으면 이가 썩어요. 엘리나 충치 걱정에 아빠가 사탕을 안 준 거죠. 그런데 그때 이빨이 썩지 않는 사탕은 없는 걸까?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영앤 리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걸 그냥 받아들여 참아야지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볼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의지들이 있는 사람들. 자, 그때부터 엘리나는 사업 파트너로 아빠를 픽! 함께 건강한 사탕 만들기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사탕 제조업체 확인은 아빠가, 또 엘리나는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 포장 디자인 연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치아 건강에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치과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엘리나 부녀. 야, 아빠도 열심히 하셨네. 그렇게 장장 2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14년 드디어 엘리나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첫 해 매출이 무려 약 8,400만 원을 기록하더니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3억 원을 돌파. 지난 2018년의 매출은 무려 67억 4,400만 원. 창업 4년 만에 소녀 백만장자의 등극. 야,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 그 반열까지. 그러니까요. 달콤한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뤄낸 10대 CEO 엘리나.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위한 엘리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Great thing to get your friend. 세계에서 가장 핫한 10대 스타. 제2의 나탈리 포트만, 10대들의 워너비, G-제너레이션 대표 아이콘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주인공. Do you know Millie Bobby Brown? 밀리 바비 브라운을 모르면 아재 인증입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야? 04년생, 올해 15살인 영국 배우 밀리 바비 브라운은요. 미국의 인기 드라마이자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에서 봤는데? 초능력을 가진 소녀 11 역으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친구였구나. 너무 인기 좋죠. 근데 왜 몰라요? 몰랐어. 이름을 근데 몰랐어. 나도 이름만 놓고 보니까 모르겠네. 아재들. 자, 그런데 밀리 바비 브라운은 벼랑간 스타가 된 게 아닙니다. 유명 공포 스릴러 소설가 스티븐 킹이 이 밀리가 10살 때 출연한 드라마 인트루더스를 보고 그녀를 극찬했는데 스티븐 킹 작가의 팬이었던 기묘한 이야기의 감독이 그 말을 듣고 캐스팅하면서 셀러브리티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최고의 스릴러 작가 아닙니까? 무서워. 예, 그가 그 연기를 극찬했다고 하면 뭐 이미 연기력은 뭐 보장된 배우가 아니었나. 배우 밀리 바비 브라운은요, 이제 고작 15살이지만
자신만의 독보적인 패션 스타일을 확립한 밀리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에서 2017년을 이끌어갈 10대 패셔니스타로 선정.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최연소로 이름을 딱 올렸는데요. 대단하네. 자, 그런데 귀엽고 발랄하고 통통 튀는 10대 밀리지만요. 출연료를 들으면 귀엽다는 말은 쉽게 안 나올 겁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2에서 밀리 바비 브라운이 받은 출연료는 회당 약 3만 달러, 약 3,6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공개된 시즌3에서는 기존 출연료의 무려 10배, 총 출연료만 2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야, 정말 수입들이 후덜덜이네요, 진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10대 라이징 스타 밀리 바비 브라운이었습니다. 2019년 4월 미국 영화 리틀의 제작 발표 현장.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감독과 주연 배우들의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중 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 사람. 마르사의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마르사의 프로듀서님, 이 영화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나요? 마르사이가 누구는데 그러는 거죠? 그녀는요, 올해 15살인 아역 배우이자 할리우드 역사상 최연소 프로듀서인 마르사이 마틴입니다. 우와, 멋지다. 2009년 CF로 연예계 데뷔, 이후 5년 뒤인 2014년에 코미디 드라마 블랙키쉬에서 똑똑하지만 엉뚱한 딸 다이앤 역할로 출연하며 성인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또 주목받았는데요. 네. 그러다 최연소 프로듀서가 된 사연. 근데 15살에 연기는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프로듀싱을 15살에 어떻게 하죠? 9살 때 톰 행스 주연의 빅을 보게 된 마르사이. 빅을 인상 깊게 본 뒤 9살 마르사의 머리에 전구가 반짝. 자, 원작 영화 빅에선 소년이 짝사랑한 여성 때문에 어른이 되었다면 마르사이가 설정한 인물 캐릭터는 아나무인의 성격인 CEO가 뜻하지 않게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는 설정입니다. 와, 대단하다. 아이디어 좋다, 이거. 역발상이네. 역발상한 거예요. 와, 난 전화할 때 저 영화 보고 재밌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냥 이렇게 영화 재밌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영화를 구상한 거예요. 그 뒤 마르사이의 시나리오를 본 유명 영화사 유니버피 측은 한 방에 계약 체결. 마르사의 천재성과 끼와 센스, 감을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뒤 코미디 영화 리틀 제작에 돌입. 또한 마르사이는 이 영화에서 블랙 코미디의 여왕인 레지나 홀과 2인 1역을 만든 동시에 수석 프로듀서로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 끼가 흘러넘치는 능력자 마르사이는요, 영화 리틀의 출연료로 하나 2억 4천만 원과 함께 최대 11억 원의 보너스까지 받게 됐고요. 자, 그리고 진작에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영화사 유니버피 측은 2019년 2월 아예 찜! 전속 계약을 체결. 대단하다. 15살 나이에. 최연소 프로듀서 마르사이는 잡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네, 진짜. 마인드도 멋있다. 자산 규모 8,800만 달러의 슈퍼리치. 한화로 약 1,00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패션쇼와 잡지 커버 촬영 등 쏟아지는 러브콜 때문에 1년 중에 약 150일을 비행기에서 보낼 정도로 잘 나가는 톱모델. 러시아 출신인 14살 크리스티나 피메노바. 와, 진짜 이쁘네. 세기의 미인 올리비아 하세와 80년대 책받침 스타 브룩 쉴즈를 떠올리는 미모. 진짜 닮았다. 그렇죠. 약간 느낌 있죠? 네. 올해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 못지않은 포스를 뿜뿜 내뿜는 피메노바. 더 놀라운 건요. 3짤부터 활동한 베테랑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3살의 나이에 모델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피메노바가 3살 때 딸의 남다른 끼를 알아본 엄마는 직접 사진을 찍어 러시아의 한 모델 에이전시에 보냈는데 이 gorgeous하고 perfect한 pose. 어머, 얘 꼭 내가 잡아야 해. 피메노바의 사진을 본 관계자는 바로 한 번에 모델로 데뷔. 눈 봐봐. 인형이다. 아유, 이뻐라. 성인 모델 사뿐히 지려밟는 감정 표현과 센스. 이 피메노바의 등장은요, 그야말로 패션계의 센세이션 그 자체입니다.
그 뒤에 피메노바는 7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패션 잡지 모델로 활약했고요. 피메노바, 우리 브랜드 옷 좀 입고 한 번만 웃어주면 안 되겠니?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유명 디자이너들의 뮤즈로 등극. 2014년 9살의 한 유명 여성 잡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소녀라고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면서요. 당시 사람들은 제발 이대로만 자라다오. 이 세상, 아니 완전 저 세상 미모네? 라며 피메노바 아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6년엔 미국 최대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 그런데 한편 워낙 어린 나이에 모델 일을 시작해서 혹시 힘들지 않을까도 싶지만요.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이 정말 재밌고 좋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요. 2017년 새로운 지뢰 감지용 드론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한 인도 정부. 참고로 당시 인도군이 사용하는 드론의 지뢰 탐지 비율은 51%였는데요. 이 신식 드론은 무려 93%의 정확도를 기록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론의 개발자는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진짜? 드론을 개발했다고요? 2015년 인도 구자라트 주에 사는 12살 소년 하시와드한 잘라. 어느 날 잘라는 전쟁 영화를 보던 중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뢰 제거하다가 저렇게 많이 다친다고? 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후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지뢰 제거용 드론. 그때부터 친구들이 시험 공부할 동안 드론 개발에만 매달린 잘라는 결국 1년여 만인 2016년에 드디어 지뢰 제거용 드론 개발에 성공. 아니, 저 생각한다고 저게 나오나? 그러니까 영화 보고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한다고 그게 만들어지냐고 내가.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다 진짜. 자, 놀랍게도 이 잘라의 드론은 각종 센서와 열 측정기, 카메라뿐 아니라 50g짜리 폭탄도 장착돼 있습니다. 공중에서 지뢰를 탐지해서 폭발해서 제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 박쌤, 예. 도와줬죠? 물론 잘라를 가르쳐준 존재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 누구? 선생님이 있었죠. 인터넷? 이후 잘라는 지뢰 제거 드론 회사를 설립했고요. 세오, 이 CEO 명함을 딱 달고 2017년 인도 최대 무역 박람회인 간디나가르 박람회에 자신의 드론을 소개했는데 이때 잘라의 드론을 보고 큰 관심을 갖게 된 인도 정부는 2017년 잘라의 회사와 MOU를 체결. 그렇게 잘라는 한화로 약 8억 7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발한 드론. 잘라의 사업이 더욱 널리 이롭게 번창하길 응원합니다.